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1년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1번부터 보십니다. 21번. 같은 전력을 수송하는 배전선로에서 다른 조건은 현 상태로 유지하고 역률만 계산할 때의 효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그랬어요. 역률을 계산한답니다. 역률. 역률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부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모다가 있으면 모다 부하에 바로 그 모다를 개별로 해서 콘덴서를 설치해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역률을 계산하다. 또는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중간 모선에 부하들이 또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하가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부하들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가 콘덴서를 달아서 역률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선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역률을 계산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 그랬어요. 역률을 계산하면 우리 전력 손실을 한번 볼까? 전력 손실 식에서 보면 역률을 계산하면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 자연 세타에 반비례하죠. 역률을 계산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전력 손실이 경감이 됩니다. 그 다음 전압 강화도 뭐가 된다? 전압 강화도 경감이 됩니다. 전압 강화 식에서 보면 우리 전압 강화 E는 뭐죠? 여기에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가 좋아진다. 역률이 개선된다. 전압 강화도 죄송합니다. 전압 강화 E는 이렇게 되죠. I가 어떻게 되지? 이걸 쓰면 되지. V 코사인 세타분의 P잖아요. 그죠? P의 R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가 개선된다. 역률이 개선되면 전압 강화가 경감이 되죠. 경감. 전압 강화 경감이 됩니다. 경감. 다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아지냐면 우리 전기 요금이 경감됩니다. 전기 요금이 절감됩니다. 절감. 자, 왜 그러냐면 이건 한전에서는 역률을 항상 계산하라고 해요. 얼마로? 0.9, 90%에서부터 95%까지 역률을 맞춰주길 원합니다. 왜냐면 역률이 90% 미치다 그러면 전기 요금의 1%마당 뭘 부과하겠다는 거야? 전기요금.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료에다가 1% 떨어질 때마다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겠다 이거지. 90%, 5%를 넘어가도 뭐예요? 95%를 넘어가도 전기요금, 기본요금에 1% 넘어갈 때마다 뭐를 설치한다고?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90에서 항상 95%로 맞춰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100%를 맞추면 좋은 거 아닌가요? 100%를 맞추면 나중에 야간 경보가 되면 뭐가 되죠? 페란티 현상에 의해서 오히려 손실이 더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경감받으려면 90%에서 95%까지 맞춰줘야만 된다. 그 다음에 설비 용량에 개선된 만큼 나머지 유효전력이 더 증가됐으니까 같은 변압기 용량에서 좀 더 쓸 수 있는 어떤 유효전력을 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비 용량에 여유가 증가합니다. 여유가 증가. 뭐를 개선하면 역률을 계산하면 전력 손실이 경감되고 전압 강화가 경감되고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설비용량의 여유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아닌 걸 찾으래요. 그죠? 몇 번에 있어요? 고조파 경감. 고조파를 경감시키려면 필터 달아야지. 22번. 자, 22번은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가 있다. 부하 직선을 참고하여 다음 중 전압 조정을 위한 조상 설비가 없어도 정전압 운전이 가능한 부하 전력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 그랬어요. 문제를 좀 다시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 원래 가로축이 뭐죠? 전력원선도에서 가로축은 유효전력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무효전력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수전단 전력원선도면 수전단 측 전력원선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수전단 측 전력원선도다 그러면 수전단에서 만약에 어느 부하 직선 그게 전력원선도 원점상에 부하가 없다면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부하가 이만큼 증가됐다 그러잖아요. 부하가 증가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력원선도에 실어주기 위해서 출력을 더 내야 하고 무효전력을 요만큼 보상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얼만큼? 무효전력을 이만큼 보상시켜줘야 됩니다. 전력원선도상에 항상 실려있어야지만 부하점이 실려있어야지만 발전단에서 준 거 같고 발전단에서 준 무효전력 발전단에서 준 유효전력 가지고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점을 더 벗어나서 내가 부하가 증가된다 그러면 전력원선도에 실기 해서 SHR을 달아야 되냐 SC를 달아줘야 되냐 이런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전력원선도상에 부하는 실려있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지금 여기 그림상에서 보시면 전력원선도상에 실려있는 점의 유효전력은 얼마예요? 여기가
이 아래가 50, 그 다음에 100으로 되어 있잖아, 이게. 전력원선당에. 100km일 때가 전력원선당에 딱 실려있는 점이죠. 부하 직선 1일 때, 부하 직선, 이거 부하 직선이라고 하는데, 부하 직선이 1일 때 전력원선당에 실려있는 점이 가장 운전하기 좋은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3번. 23번으로 가죠. 23번은 송전전력, 송전거리, 전선의 비중 및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고 할 때 전선의 단면적과 송전전압의 관계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전력 손실률의 밑줄, 손실률. 손실률이라는 게 뭐예요? K로 표시하면 손실률은 삼상 전력을 100%로 봤을 때 뭐에 비 전력 손실이 얼만큼 생겼나가 손실률이에요. 손실률이다 그러면 손실률은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삼상 전력은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분의 전력 손실은 뭐예요? 3I 자승 R이죠. 이걸 100분율로 나타내라. 그게 전력 손실률이라 그랬잖아. 우리는 그냥 피법을 합시다. 100 빼고. 자, 그렇게 하면 II 지워주면 뭐만 남아요? 루트 3 V 코사인 세타가 남겠지. 분의 3IR이 남습니다. 그죠? 보기가 상그러우니까 이걸 정리하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모 분자에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루트 3 지워지죠. 자, 그럼 뭐만 남나? 분모에 V가 2개, 코사인 세타가 2개니까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가 남을 것이고 분자로 가면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뭐야? 전력 P R만 남겠네. 이럴 때 단면적 A하고의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아직 단면적 A를 더 풀어야 되겠네. 이 R이라는 건 뭐예요? R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P에다가 R은 로우 단면적 A분의 길이 L이다 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저항, 전선의 저항은 뭐예요? 고유 저항에다가 전선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단면적 A가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단면적 A와 전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하면서 자승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고로 단면적 A는 뭐예요? 전압에 자승에 반비례한다라는 게 있겠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죠, 3번. 자, 24번으로 갑니다. 24번. 차단기와 차단기의 소매질로서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요. 요 전시험, 2회 시험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소매질은 뭐를 결정한다? 어떤 소매질은 차단기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소매질이 뭐예요? 아크를 끊는, 아크를 없애는, 아크를 소멸시켜버리는 것을 우리는 소호라고 합니다. 소호 매질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 차단기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소호 매질이 예를 들어서 SF6 가스다, 6분화 유황가스다 그러면 차단기의 종류는 뭐라고? 그때는 가스 서킷 브레이커다, 가스 차단기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얘가 소호 매질이 전자력이다 그러면 차단기의 종류는 MBB가 됩니다. 마그네틱 블라스터 서킷 브레이커라 그래서 전자력이고요. 그 다음에 진공 상태를 만들 때가 있어요. 소호 매질을 진공 상태로 할 때가 있습니다. 걔는 뭐냐? VCB라고 합니다. 바큐움 서킷 브레이커. 그 다음에 압축 공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차단기 종류가 에어 블라스터 서킷 브레이커라서 AB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일을 사용할 때가 있죠. 오일, 기름을 사용하는 차단기의 종류는 OCB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단기 종류를 누가 결정한다? 소호 매질이 결정한다. 이게 잘못된 걸 찾으라 이거죠?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보시니까 진공차단기는 차단기 명칭이 뭐예요? 진공차단기는 차단이 뭐야? 압축 소호 매질이 진공 상태인데 전자력이라고 해놨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25번. 자, 25번 보시면 수전용 변전 설비에 1차 측에 설치하는 차단기의 용량은 어느 것에 의해 결정되는가 그랬어요. 차단기 용량을 결정하고 싶답니다. 차단기 용량을 결정하고 싶은데 차단기 용량을 결정할 때는 어떤 것의 기준을 가지고 차단기 용량을 결정하느냐. 자, 고장이 날 거 아니야? 그럼 차단기 설치할 거 아니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가 있고 변전소가 있습니다. 왜? 발전된 전압을 승합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발전소 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전선로를 깔아서 철탑 세웠겠지 뭐 당연히. 철탑 세워서 어떤 변전소를 거쳐서 또 전압을 승합해서 또는 다운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수용가로 이렇게 보내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고장이 생겼답니다. 고장. 어디쯤에?
이쯤에 폴트가 생겼다고 하죠. 폴트. 고장이 생겼습니다. 이 고장이 생기면 이 고장점에다가 고장점에 흐르는 단락 전류가 있을 거고 단락 용량이 있을 텐데 이 단락 전류나 단락 용량 이것들을 계산해 내야 되는데 이 계산할 때 식이 우리 어떻게 되죠? IS는 %Z분의 뭐 해야 돼요? 100에 IN으로 계산했을 거고 PS 단락 용량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Z분의 100에 PN으로 계산을 하셨을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퍼센트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임피던스법, 오음법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IS는 삼상단락이다 그러면 Z분의 2가 될 것이고 일선지라다 그러면 뭐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 2A로 결정하면 될 것이고 뭐 등등. 오음법으로 주어졌냐 퍼센트법으로 주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퍼센트법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상계수에다가 적유전화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오음법으로 계산해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문제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점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고장 전류는 어디서 오는 건데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전원단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에도 전원이 있다. 2차 측에도 전원이 있다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지금 뭐예요? 부하잖아, 부하. 부하일 때는 고장 전류가 부하 측에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 차단기 쪽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차단기는 뭐에 의해서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차단기 달아줄 때, 전원 측에서 공급되는 임피던스 값. 얘의 임피던스가 있을 거고, 얘의 임피던스, 선로의 임피던스가 있을 텐데, 그 임피던스를 전부 다 더해서 단락 전류 구하고, 단락 용량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원 측, 공급 측에 전원의 단락 용량을 가지고 차단기 용량을 결정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이죠.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26번.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리액터의 탭을 완전 공사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게 한다. 우리가 항상 소리액터다 그러면 중성점에 리액터를 달아서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선로에 C와 선로에 정전 용량 C와 뭐 하고 있었어? 병렬 공진을 잡아놨죠. 병렬 공진을 잡아놨는데 이 L과 C를 병렬 공진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잡아놨죠?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로 병렬 공진을 잡아놨었죠. 병렬 공진을 잡아놨는데 약간은 뭐 했어? 과보상 상태로 냅뒀단 말이야. 과보상 상태 IL이 IC인 과보상 상태로 잡아놨었어요. 이렇게 잡아놨었다 이 말이야. 과보상 상태로 잡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죠? 공진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게 과보상 상태로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4번에 보시면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전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답은 4번. 얘들이 깨지면, 과보상 상태가 깨지면 직렬 공진이 발생합니다. 직렬 공진이 뭐냐면 병렬 공진을 한번 했던 게 직렬 공진이 되면 우리 병렬 공진에서는 회로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병렬 공진에서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죠? 선로의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죠. 최소가 되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야? 이게 최대가 되나요? 참. 최대가 되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야? 최소가 되지. 결국 선로의 전류가 덜 흐르니까 열화가 덜 발생하죠. 그래서 선로가 보호가 되는데 얘가 만약에 직렬 공진이 됐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얼마 돼? 최소가 되면서 전류가 최대가 됩니다. 전류가 최대가 되면 여기에 흐를 수 있는 이 선에 흐를 수 있는 전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연 파괴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과열 소손될 겁니다. 그래서 직렬 공진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걸 방지하려고 과보상 상태로 해 놓는 것이다 이 말이야.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27번으로 갈게요. 27번. 다음 페이지 27번. 27번 보시면 뭐 전압 강하율을 구하라는 문제 같으네요. 수전단 전압이 66,000V, 전류가 200A, 선로 저항이 15옴, 선로 리액턴스가 15옴인 삼상 단거리 송전선로의 전압 강하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전압 강하율을 계산하시오. 27번. 전압 강하율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수전단 전압을 100%로 했을 때 선로의 전압 강하가 몇 볼트 생겼냐? 이게 전압 강하죠? 강하율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지. 선로가 있습니다. 송전단이 있습니다. 송전단의 전압 VS를 인가했다. 근데 수전단에서 VR을 수전했다. 100볼트를 줬는데 90밖에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된 거야? 이는 10볼트의 전압 강화가 생긴 거죠. 이 전압 강화는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선로의 임피던스와 부하를 쓰면서 생긴 선로에 흐르는 전류 I와의 뭐 때문에? 벡터 곱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전압 강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 벡터 곱은 어떻게 계산돼요, 여러분들? Z라는 놈은 뭐예요? Z라는 놈은 R 플러스 선로의 저항, 선로의 리액턴스에다가 전류 I는 어떻게 흘러요? I는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얘 지상부 전류가 그러잖아. 왜? 우리나라의 모든 부하, 전 세계 모든 부하는 거의 다가 뭐예요? 지상부하잖아, 지상. 코일로 다 돼 있잖아. 위상이 뭐야?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더 뒤져 있죠? 뒤져 있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제2의 사인 세타 성분의 전류가 흐른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를 실수는 실수대로 허수는 허수대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뭐만 남는 거예요? E라는 놈은 ZI로 표시하면서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고?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다 전압강을 나타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전압 강화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 전압분의 뭐가 되는 거야? 전압 강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곱하기 100% 하면 된다 이거죠. 단상이에요? 삼상이에요? 삼상이라 그랬으니까 앞에 뭐만 붙이면 돼? 루트 3만 붙이면 되는 거죠. 수전단 전압이 몇 볼트? 66,000 볼트. 66,000. 기본 단위 볼트 분의 루트 3 곱하기 전류 I가 얼마입니까? 몇 암페어? 200암페어. 곱하기 R이 몇 오hm? 15오hm 곱하기 역률이 0.8. 플러스 X 값이 얼마예요? 15오hm 곱하기 사인 세타는 얼마야? 0.8이면 0.6 곱하기 100% 100분율로 나타내라. 8.92%. 몇 번? 2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압 강화를 구하라 했는지 전압 강화율을 구하라 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28번으로 갑니다. 28번은 선로 정수를 전체적으로 평형되게 하고 근접 통신에 대한 유도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랬어요. 선로 정수에 평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연가하면 되죠. 연가를 실시한다. 29번. 다음 중 통신에 대한 유도장애가 가장 큰 배전계통의 접지 방식은 그랬는데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놈은 누구냐면 주 요인이 뭐냐면 영상분 전류예요. 영상분 전류. 어떤 전류의 크기가 많이 중성선에 흐르면 그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어디다 영향을 주는 거지? 통신선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Y결선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직접 접지를 할 때가 있고 Y결선을 하고 소리액타 접지 계통을 할 때가 있고 델타의 비접지 계통이 있다고 보죠. 자, 한선이 예를 들어서 지락되는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한선이 지락되는 고장이 발생했어. 한선이 지락되는 고장이 발생했어요. 이때의 전류값이 어디에 흐르는 거예요? 이때의 전류값이 어디에 흐르는 거야? 중성선에 흐르는 거잖아. 이렇게 중성선에 흐른다. 비접지에서는 흐를 데가 없으니까 어디 흐르겠어? 중성선에서는 흐를 데가 없으니까 C가 있으면 C가 충전되고 있잖아. C가 이렇게 충전되고 있는데 대지하고 C로 충전되고 있는데 이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이렇게 흐르겠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지락되면. 그죠? 그때 지락전류 값의 크기를 구해보면 된다 이거지. 직접 접지에서 지락전류의 크기는 3I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L에 의해 소비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J 오메가 L분의 2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머지 이제 건전한 상은 얼리 올라가는 거예요. C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J 오메가 C 2 뭐 A에서 2B를 뺀 B상으로 또 올라가겠지. 플러스 J 오메가 C에다가 2A에서 마이너스 2C로 다 이렇게 지락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C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지락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지락전류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J2의 3 오메가 C로만 올라가잖아. 그죠? 전부 다 분의 1에 2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J2의 3 오메가 C2가 될 거 아니야? 문제는 어떤 게 큰 전류냐 이거지. 가장 큰 전류는 얘입니다. 가장 적은 전류는 얘예요. 왜 얘가 가장 적느냐? L값 때문에 다 소비가 그냥 소멸돼 버려. 거의 이 지락이 생기면 거의 다 소멸돼 버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C가 뭐를 갖고 있죠? 마이크로페럿이라는 10의 마이너스 6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당연히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지. 얘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임피던스에 의해서만 선로에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임피던스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뭐라고? 통신선에 영향 주는 것도 당연히 가장 크게 주겠죠. 그래서 직접 접지가 가장 통신선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네, 4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통신선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건 누구다? 직접 접지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나머지들은 참고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된다? 직접 접지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 얘들을 비교해라 이렇게는 안 나올 거 아니야. 언제 비교하고 있어요?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 그죠? 시간 때문에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비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실력이면 충분히 비교할 수 있지만 뭐라고요? 그냥 시간 관계상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30번. 반지름이 15mm. 단위가 미리로 주어지면 한번 나머지 단위들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가 메다로 주어진 게 다른 게 하나 있으면 미리가 됐든 메다로 됐든 서로 환산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죠? 서로 단위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로 주었다 그러면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다른 것도. 근데 다 미리로 주어졌네요. 자, 반지름이 15mm에 ACSR로 구성된 완전 연가된 3상이라는 선에 있다. 각 쌍의 등가 성간거리가 3000mm라고 주어졌을 때 이 선로의 킬로미터당 작용인덕턴스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작용인덕턴스 L은 어떻게 계산하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로 하는 얼마예요? R분의 D다. 기본 단위 미리엘리파 킬로미터다. 자, 그러면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로 하는 R 값이 얼마 주어진 거예요? 반지름이 15mm가 그냥 주어졌네. 뭐 이런 문제를 냈지? 계산기만 누르면 되는 거네. 그죠? 3000 등가성갈이 3000이 주어졌다. 그럼 계산기 누르면 되겠다. 얼마 나와요? 1.11 몇 번? 2번이 나오네. 2번. 31번으로 가죠. 31번. 설비 A가 150kW 수용률이 0.5, 설비 B가 250kW 수용률이 0.8일 때 합성 최대 전력 235다. 이면 부등률을 구하시오. 부등률. 뭐예요? 변압기가 있다. 여기에 설비가 두 개가 있답니다. A 설비, B 설비가 있다. A 설비는 150kW에 반은 여름부하 반은 계절부하인지 수용률은 진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수용되고 있는 거, 겨울에 수용되고 있는 거, 히터만 들어오지 에어컨 안 끌 거 아니야? 히터 들어오는 설비가 0.5%만 가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게 수용률이지. B설비는 250kW에 수용률이 0.8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뭘 구하래? 부등률. 설비 간의 부등률을 구하라는 거죠. 설비 간 부등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부등률은 식이 어떻게 되죠? 합성한 최대 전력. 합성 최대 전력이 뭐야? 지네들끼리 썼을 때 어느 순간에 이 시간에 가장 많이 쓴 최대 전력을 합성 최대 전력 두 개 합성했을 때의 최대 전력분의 각 수용가 최대 수용가 지금 수요되고 있는 최대 전력의 합 A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수용률에다가 설비용량 곱해주면 되는 거고 B 수용가의 합성 전력 최대 전력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250에다가 설비용량에다가 0.8 수용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두 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W. A 수용가의 설비용량, B 수용가의 최대 전력. 이걸 두 개를 합해주면 되는 거죠. 분자는 그게 부등률이다. 그러면 합성한 최대 전력이 235라 그랬나요? 235kW 분의 A 수용가 최대 전력 구해볼까? A 수용가는 설비용량 150에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용률 0.5를 곱한 다음 플러스 얼마를 해주는 거야? B 수용가의 설비용량 250에다가 얼마? 수용률 0.8을 곱해서 계산기만 잘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했네. 1.172 부등률이랍니다. 답 몇 번? 3번에 있네. 3번. 네, 3번. 자, 32번으로 가죠. 32번. 다음 중 경수 감속 냉각형 원자로에 속하는 것은 경수를 감속제로 사용한답니다. 32번은 자, 감속제 종류에는 감속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라늄이 있어요. 우라늄을 캐올 거 아니야? 그럼 우라늄을 누가 충돌해요? 중성자를 충돌시킵니다. 그럼 우라늄 1g 중에는 진짜 핵분열을 일으키는 놈은 얘 중성자를 충돌해서 분열하는 놈은 우라늄 2,3,5라 그래서 홀수로 된 거 0.7%밖에 없는 놈이 핵을 맞이 드립니다. 이렇게 얘한테 충돌하는 거야. 사실은 이 얘한테 충돌하고 나면 중성자가 분열을 합니다. 몇 개로 분열하냐면 약 2.5개로 분열합니다. 이 분열을 하는데 이때의 속도가 얼마냐면 2메가 전자볼트쯤 됩니다. 2메가 전자볼트가 됩니다. 2메가 전자볼트면 속도가 대단히 빠른 겁니다. 전세적으로 얘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중성자가 나오자마자 제어를 한다? 그러면 발전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러면 약 0. 몇 초 정도 지나면 바로 1메가 전자볼트로 바뀐 다음 다시 또 얘를 얼마까지 떨어뜨려야 되냐면 0.025 전자볼트까지 떨어뜨려야지만 얘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는데 이 속도에서 이 속도가 떨어지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감속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감속제. 뭐를 감속시키는 거야? 2메가 전자볼트의 속도를 얼마로? 0.025 전자볼트인 열중성자로 뭐를 한다고?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얘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발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데 이 감속제의 종류가 뭐냐? 감속제의 종류는 경수, 중수, 흑연, 산화 베리륨 하겠습니다. 산화 베리륨이라는 것을 감속제로 사용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경수를 감속제로 사용하는 냉각형 원자로는 뭐가 있느냐? 경수를 사용하는 것은 감속제로서 경수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BWR하고 PWR밖에 없습니다. BWR이 뭐냐면 비등수형 워러 리액터입니다. 비등수형 냉각형 원자로고 PWR은 프레지드 그러니까 가압형 워터 리액터입니다. 그러니까 가압경수로입니다. 얘는 가압경수로 얘는 비등수형 원자로입니다. 그러니까 가압형 경수로냐 아니면 비등수형이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PWR은 보기에 없고 뭐가 있어요? BWR이 있는 거죠. 답 비등수형 원자로다. 답 1번이네. 1번.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참 문제가 많죠. 이거 우리가 지금 발전을 여러분 학교에서 발전공학 책을 몇 학년 때 배우나요? 3학년 때 배우나요? 뭐 학교마다 좀 틀리겠지만 어쨌든 3학년 때 이렇게 배우는데 보면 페이지 수가 약 900페이지, 800페이지가 넘죠. 그거를 1년 동안 배울 걸 어떤 학원을 간다 그러면 며칠 만에 배우죠? 며칠 만에 배울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끝냅니다. 그죠? 발전 900페이지를 하루 만에 끝내고 시험 문제를 맞춰라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학원에 오시면 3달, 4달 안에 다 끝나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모든 걸 다 해드릴 수가 없어.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비중대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제대로 강의해주는 학원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학원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것들은 감수하시면서 자꾸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한 번씩 더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3번. 부하의 성간전압이 3300V, 피상전력이 330kVA, 역률 0.7인 삼상부하가 있다. 부하의 역률을 0.8로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전용 콘덴서를 구하라. 단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kVA. 무효 전력을 구하라는데 킬로바가 아니라 kVA로 구하네요. 그죠? 요즘은 kVA로 다 바뀌었습니다. 어찌됐든 구해보자. 자, 이렇게 부하가 있답니다. 피상전력이 얼마? 얘가 피상분입니다. 피상전력이 330kVA다. 이게 왜 피상전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피상전력은 PA는 유효전력, 실수인 유효전력, 실제 일어나는 유효전력에다가 뭐를? 무효분, 허수인 무효전력, J, Q를 뭐한 거야? 벡터 합성해 놓은 게 뭐예요? 피상전력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크기를 합성했다 그래서 얘를 피상전력이라고 역률이 0. 몇이든 코사인 세타 1일 때 그때 여기 유효전력 P라고 할게요. 유효전력은 뭐예요? VI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전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유효전력이 나타나고 무효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이 무효전력을 Q라고 한다면 Q는 어떻게 구해? P에다가 탄젠트 세타라든지 PA에다가 사인 세타 하면 되겠죠? 우리 한 가지 쓰자. P에다가 탄젠트 세타로 하시죠. 그럼 그걸 완이라고 하죠. Q1이라고 하죠. 이렇게 있는데 얘를 역률을 계산하고 싶답니다. 얼마로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역률을 계산한답니다. 역률을 계산하려면 뭘 달아줘야 돼? 무효분을 보상하는 콘덴서를 달아줘야 될 거 아니야? 걔를 QC라고 합니다. QC를 계산하시오. 그럼 QC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QC는 요 Q1 큰 거에서 요거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무효분이 이만했었는데 요 콘덴을 달면서 무효분이 요만큼으로 줄어들었대야. 그러면 QC는 Q1에서 나머지 요거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우리는 Q2라고 하자. Q2를 빼주면 된다. 그럼 Q2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 Q2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P에다가 역시 탄젠트 세타 2. P에다가 탄젠트 세타 2로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QC를 써라 그러면 P1에다가 탄젠스 세타 1 마이너스 P에다가 탄젠스 세타 2로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P는 같은 놈이니까 P 빼내고 탄젠스 세타 1 마이너스 탄젠스 세타 2로 계산하시면 되겠네. P는 얼마라고 주었어요? P, 유효전력을 얼마라고 주었어? 유효전력을 주어지지 않았네요. 유효전력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P상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다음에 P상전력이 얼마라 그랬어요? 330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원래 얼마였어? 0.7 곱하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다 있으면 P가 얼마라고? 330 kV에다가 0률 0.7을 곱해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유효전력 킬로와트가 나온 겁니다. 2kW가 나온 거지. 여기에 탄젠트 세타 1이 얼마예요? 탄젠트 세타 1이 이만큼 아니야? 이만큼이 탄젠트 세타 1이 얼마? 코사인 세타 1분의 뭐예요?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탄젠트 세타 2는 얼마야?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다. 이거 다 있으면 330 곱하기 0.7에다가 코사인 세타 1이 0.7분의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1 마이너스 0.7의 자승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얼마로 계산? 85% 0.85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85에 자승하시면 뭘 구했다는 거야? QC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걔가 얼마냐? 93. 옛날엔 KVAR로 표시했지만 93 요즘은 뭘로 표시한다? KVA로 이렇게 표시한다. 다음 몇 번? 4번에 있네. 4번. 공식을 반드시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되죠. QC를 구하는 공식. 역률 계산했을 때 34번.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전력계통에서 서서히 부하를 조금씩 증가했을 경우 안정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가? 어떤가? 하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습니다. 부하를 서서히 증가의 밑줄. 자, 우리가 안정도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진짜 안정도를 제대로 구분하려면 안정도라는 놈은 전압 안정도가 있어요. 전압 안정도. 얘는 해석을 PV 곡선 갖고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압 안정도뿐만 아니라 주파수 안정도도 고려해야 됩니다. 주파수 안정도. 주파수도 변하잖아요. 그죠? 안정해야지. 그 다음에 각 안정도라고 있어요. 각 안정도가 뭐냐면 위상각 안정도입니다. 여러분 책에서 배우고 있는 안정도가 전부 다 이거예요. 각 안정도다. 각 안정도. 각 안정도가 뭐냐면 이 발전기의 뭐라고 해야 되나? 회전 공식이라고 있습니다. 발전기의 회전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발전기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각 안정도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되냐면 dt 자승분의 d 자승 세타는 m분의 오메가의 pi 기계적 입력 마이너스 정기적 출력 x분의 ESER 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발전기 회전 공식이다. 발전기 회전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공식이 안정되냐 안정되냐 나타나는 게 각안정도다. 각안정도에서도 우리는 특히 세 가지를 또 구분하죠. 어떻게 하죠? 정태 안정도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동태 안정도로 구분하고 세 번째 뭐로? 과도 안정도로 구분합니다. 과도 안정도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정태 안정도는 뭐냐? 정태 안정도는 부하가 서서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계통이 발전기하고 부하 간에 안정하게 운전되는 정도.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는 뭐냐면 부하가 급변하거나 부하의 급변 또는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하고 부하가 동기를 유지하면서 잘 안정하게 운전되는 정도를 과도 안정도라고 합니다. 동태 안정도는 다이나믹 안정도라 그래서 여기에 뭐 AVR도 끼고 뭐 조속기도 움직이고 막 이랬을 때의 안정도를 동태 안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물어보는 것은 지금 뭐 종류를 좀 물어볼 때가 있고요.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를 물어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정태 안정도는 뭐냐, 과도 안정도는 뭐냐, 동태 안정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4번 문제에서는 전력계통의 부하를 서서히 증가했답니다. 그때 안정하게 운전하는 정도, 무슨 안정도? 정태 안정도로 답하시면 되겠네요. 2번. 그 다음 35번으로 가시죠. 자, 35번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 35번. 알면서도 틀리는 문제가 3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단상남선식 배전솔로 해서 100V, 100W, 그 다음에 전등을 A, N 간의 병렬로 5등, 그 다음 B, N 간의
병렬로 4등이 연결되어 있다. 운전 중 중성선이 단선되었다. 이때 AN 간의 전압은 VAN은 몇 볼트인가 그랬어요. 그림을 좀 잠깐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성선이 있고 100볼트가 인가됐고 100볼트가 인가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등이 있답니다. 등. 5등, 등이 여기 또 있답니다. 이렇게 4등이 있고 어디에 전압을 측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압을 측정해 보시오 이거죠. V에 A하고 얘가 A고 N이고 얘가 B인가 보네. B인데 여기 간 전압을 측정하랍니다. A, N 간. 그러면 V, A, N 간의 전압을 측정할 때는 이거 어떻게 측정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또 잘 알아.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고 여기에 전체 전압을 인가해서 V라는 전압을 인가하고 여기에 V2 전압 구해보래. R1, R2가 있다. 그럼 이거는 잘 구하잖아. 이거 구하라는 거야, 이거. 여기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V2의 전압을 측정해봐라. 그러면 뭐야? 얘 어떻게 구해? V2는 R1 플러스 R2분의 누구 거? 내 거. R2 곱하기 전체 전압 V 곱했었잖아. 똑같아. 얘도 어떻게 구하면 돼? 얘를 A라고 한다면 여기에 걸리는 저항을 RA 플러스 RB분의 남의 거 분의 누구 거? RA 내 거 곱하기 전전압 V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구하라는 거야, 이거. 근데 어렵다고요? 안 어려워.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틀리는 문제야 이 말이야. 왜냐면 거기에 이렇게 또 주었어요. 단 선로는 저항뿐이고 부하까지 한 선당 저항은 2.5mm야. 부하 간 저항이 아니라 선의 저항이 있답니다. 선의 저항. 얘 얼마? 2.5. 얘도 2.5.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있는 경우다 이 말이야. 이렇게 있을 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VAN에 뭐를 구하라? 전압을 구해봐라 그랬어. 전압을 구하라고 했는데 참 저항값을 또 주질 않았네요. 여기에 저항값을 주질 않고 어허 참 답답하네. 그죠? 뭘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저항을 구해서 넣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전력식을 구할 수 있게 와트 수가 주어졌으니까 와트 수가 주어졌다. 이게 5개 100와트짜리가 주어졌네. 이것도 100와트짜리인가요? 100와트짜리가 주어졌네. 4개가 있다. 그러면 전력식에서 저항을 구할 수도 있겠네. 우리 전력이라는 놈은 역률이 관계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구해요? VI로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VI로 구했는데 I가 없어. 그러면 V에다가 I는 뭐예요? R분의 V다. 그러면 R분의 V자승으로 구할 수 있겠네. 구할 수 있겠다. 이거 RA로 구해보자. RH 거 구해보고 RB 거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RA를 여기서 구하면 RA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P하고 자리만 바꾸면 되니라 P의 V자승이다. 그럼 P가 얼마예요? 100와트짜리가 몇 등 있어? 5등. 100와트 곱하기 5등분의 전압은 그때 얼마 걸려있는가? 100볼트에 걸려있으니까 이거의 자승이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25옴이 나온답니다. 여기에 저항 구했어. 얼마? 25옴. 25옴으로 R값을 구해놨어요. RA 값을. 자, 그 다음 RB를 구해야 되겠네. RB는 어떻게 하면 돼? RB는 같은 식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돼? P분의 V자승이다. P가 100와트짜리가 몇 등 있대? 4등 있고 100볼트가 걸려있다. 이거 계산하면 25옴이 걸린다. 25옴. 자, 25옴이라고 구해놨어. 그럼 다 구했네. VAN상의 전압을 구해놨으니까 RA가 얼마예요? 20. 플러스 RB는 얼마야? 25. 분의 RA가 얼마야? 20 곱하기 전전압이 얼마 주어진 거예요? 전전압이. 얼마 곱해줘야 돼? 전전압이 몇 볼트야? 전체 전압은 200볼트 걸린 거 아니야 저거? 200볼트가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해서 계산 일단 눌렀더니 답이 없어. 왜 없는 거야? 전선의 저항을 플러스를 안 시켜줬잖아. 전선의 저항을 플러스 시켜줄 거 아니야. 왜? RA 측에 요 저항만 구했지 이 저항은 플러스를 안 시켜줬잖아. 이것까지 플러스 시켜줘야지. 2.5. 그럼 이 RA는요, 이거는 내저항이라니까. 이거는 내저항.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가 얼마나 나? 80 뭐가 걸린다는 거야? 볼트가 걸린다. 그럼 나머지 200볼트에서 얘한테 몇 볼트 걸렸겠어? 120볼트가 걸렸겠지. RBN상을 구해라 그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단 말이지. 다음 몇 번? 1번에 있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실기에 가도 잘 못 푸는 문제. 생각이 안 나. P는 R분의 V자승도 생각이 안 나. 36번으로 가죠. 36번은
수력발전소의 댐 설계 및 저수지 용량 등을 결정할 때 가장 적합하게 사용되는 것은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곡선을 사용합니다. 어떤 걸 사용하냐면 유량도라는 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유황곡선을 사용합니다. 유황곡선. 그 다음에 적산 유황곡선을 사용합니다. 적산 누가곡선, 유량곡선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적산 유량곡선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곡선을 사용해서 저수지의 용량을 결정합니다. 저수지 용량을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저수지가 이만해. 저수지가 이만한데 물량이 지금 이만큼 있어. 이거 가지고 발전량을 얼마를 결정할 거냐? 물량은 이만큼 있는데 우리 P는 9.8 QH 리타 T 이타 G인데 여기서 물량을 알아야 발전량을 결정할 거 아니야. 그죠? 여기다 시간을 1년 동안 할 건지 몇 년 동안 할 건지 알아야 킬로와트에다가 아워가 곱해서 전력량이 계산될 거 아니야. 이걸 계산하려고 물량을 먼저 측정을 해야 되는데 물량은 어떻게 계산한다? 유량도 가지고 처음에 합니다. 유량도는 뭐예요? 가로축을 일수로 하고 세로축을 유량으로 하고 비가 1월 1일 날 요만큼 왔어. 1월 4일 날 이만큼 왔어. 8월 7일 날 했더니 이만큼 왔어. 그 다음에 9월 달에 했더니 조금씩 줄었어. 이렇게 일수에 따라서 그날 온 비의 양을 측정해 놓은 거, 물의 양을 측정해 놓은 게, 유입량을 측정해 놓은 게 뭐라고요? 유량도고, 이것을 높은 거부터 낮은 순서대로 해 놓은 게 유황곡선입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나오겠지. 많이 왔다, 조금 왔다, 이렇게 날짜대로. 이것을 가지고 뭐 했다고? 어떤 내가 사용하는 물량은 이만큼인데 지금 저수지 용량은 요만큼밖에 없다. 비가 요만큼밖에 안 온다. 이때는 이만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은 게 적산 유량곡선입니다. 당연히 가로축은 일수고 세로축은 유량이겠지. 이걸 적산 유량곡선이라고 합니다. 가장 정확한 건 누구예요? 얘야, 얘. 적산 유량곡선. 답 몇 번? 4번. 자, 그 다음 37번. 반환시성 과전류 계전기의 전류시간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반환시성의 비추. 자, 우리 계전기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전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전류와 시간의 곡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해서는 과전류 계전기 전류시간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 특성 곡선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돼. 이거는 가로축을 전류로 하고 전류의 크기로 하죠. 전류의 크기. 그 다음에 세로축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 세크로 표시합니다. 세크로 표시해 놓고 여기 만드는 점이 뭐예요? 0점이겠지.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전류가 커지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일정 값, 계전기 결정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느 일정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 순시 계전기 또는 순한시 계전기라. 순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순한시 계전기. 이렇게 전류 시간 특성 곡선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어느 일정한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그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뭐 해놨다고? 세팅을 해놨습니다. 세팅을 해놓은 계전기가 있습니다. 걔를 뭐라고 하냐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거라 해서 정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정한시 계전기라고 하고요. 전류값이 커지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값이 작아지면 느리게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습니다. 걔를 우리는 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반한시 계전기. 자, 어느 특성까지는 전류가 커지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늦어지면 천천히 동작하는 계전기. 그 특성까지는 어느 정도 반한시성이다가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정한시성을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를 정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정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시험 문제에 뭐 나온 거예요? 반한시성 과전류 계전기.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작으면 느리게 동작하는 계전기를 반한시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계전기 동작 시간은 전류값의 크기와 반비례해서 동작하잖아요. 그죠? 반비례하여 동작하죠. 이거 반비례 곡선이지. 비례하는 건 어떻게 비례하는 거야? 이렇게 비례하는 거지. 이건 반비례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옳다. 자, 38번으로 가죠. 송전선에 댐퍼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그랬어요. 댐퍼가 뭐예요? 여러분들 송전철탑에 보면 전선이 있고요. 이렇게 전선이 가선되어 있는데 전선에 이렇게 쳐다보시면 한 번씩 좀 쳐다봐요. 전기하시면서. 철탑 좀 보라고. 여기에 보면 뭐 달려있어요? 그 갯벽다기 하나 달아놨죠? 이거 뭐 세목을 달아놓은 줄 알아? 엄청나게 커요. 작게 보여서 그렇지. 이 철탑 있잖아요. 이거.
이 애자가 이렇게 보시면은 저거 얼마나 될까? 뭐 전원관계 얼마나 될까 그러는데 이 애자 하나의 높이가 얼마죠? 146mm야. 146mm거든요. 애자 하나의 높이가. 이 146mm짜리가 예를 들어서 1호사다 그러면 몇 개쯤 달리냐면 9개에서 11개 달려. 그러면 일단 얘가 얼마야? 10개만 달렸다 해도 146mm. 그냥 1.46m가 달려있는 거 아니야. 3, 4, 5 같으면요. 3, 4, 5 같으면 저 애자가 몇 개 달려요? 3, 4, 5는 애자가. 몇 개 달리지? 18개에서 23개 달리죠. 20개만 잡자고, 20개. 20개 잡으면 얘가 146mm짜리가 10번, 2번이니까 거의 한 3m 되잖아, 3m.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런 데다가 여기에 개벽딱이 달려있는데 이 개벽딱이도 작게 보이지만 대단히 크게 달려있다고. 이게 뭐냐면 전선에 진동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려고, 방지해주려고 이렇게 댐퍼 설치하는 거예요, 댐퍼. 댐퍼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스톡브리지 댐퍼가 있고, 토셔널 댐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댐퍼는 뭐 하는 거냐?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려고 달아오는 것이다. 몇 번? 1번에 있네. 39번. 자, 39번은 송전계통에서 이상전압의 방지대처로서 볼 수 없는 거. 이상전압이 뭐예요? 이상전압. 이상전압은 내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이 있지만 여기서는 거의 외부 이상전압을 얘기했지. 왜? 외부 철탑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 38번을 좀 참고하시면 밖에 있는데 이상전압이 쳤다는 건 뭐예요? 외래가 쳤다는 거 아니야? 외래. 외래에는 뭐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직경내와 유도래가 있잖아요. 그죠? 직경내와 유도래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이 말이야. 그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거. 1번부터 보시면 철탑 접지장을 저감한다. 자, 철탑에 내가 쳤다. 그러면 탑을 세워놨는데 그 탑에 접지장 값이 낮으면 그 전류가 다 올려 빠지는 거예요. 전압이. 대지로 이렇게 방전을 해버리겠죠. 만약 이 저항값이 높으면 대지로 방전하지 못하고 뭐야? 역섬락을 일으키죠. 전위가 상승하면서 역섬락을 일으켜서 전선에 뭐를 일으키는 거야? 섬락을 일으키니까 대책으로는 철탑 접지장값을 저감시키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가공손전선용 피레기로서 피레기 설치하랍니다. 피레기 설치하면 되겠죠. 당연히 이상전압 제거하겠지. 3번 기기 보형으로 피레기 설치. 예, 피레기 설치하고 복도체를 채용한다. 복도체를 채용하면 오히려 뭐예요? 이상전압엔 노출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거지. 한 가닥보다는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노출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40번으로 가겠습니다. 40번. 보일러에서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것은 그랬는데 보일러 왜 떼는 거야? 보일러 왜 떼는 거예요? 자,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러가 있으면 드럼 장치라는 게 있어. 드럼 장치가 있어서 밑에는 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증기로 다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드럼, 기수분리라고 그랬습니다. 기수, 증기, 물수 분리하는 기기가 있는데 거기서 하강관을 통해서 관을 이렇게 쫙 보일러 벽면에다 쭉 설치해 놨겠죠. 이거 왜 설치해 놓은 거예요? 물 통과시켜서 보일러 화덕돼 가지고 얘 증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가 열을 가장 많이 뺏어가겠지. 그게 뭐야? 순행벽.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보일러 왜 떼는 거야? 얘 물을 증기로 만들어서 얘 그 끝이 어디가 있겠어? 증기 통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증기를 다시 또 더 가열해서 과열기라는 거지. 이게 과열기. 과열기를 통해서 걔가 과열 증기가 어디 가는 거야? 터빈으로 가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증기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열을 많이 뺏어가야지.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순행벽이 되겠죠. 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2011년 3회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